안녕하세요.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지역 전문가들을 이제 모시고 오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됐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광주에서 올라오신 차오키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오비스트 고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올라온 부자 공인중개사 대표 차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오키 대표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지금 중개업에 종사를 하셨고요. 재건축, 재개발, 또 기타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 15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베테랑이세요. 거기다가 광주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활동을 폭넓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오비스트 고객분들한테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가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광주를 투자처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제 지론이 가장 잘 아는 곳에 투자하자, 가장 가까운 곳에 투자하자이기 때문에 가장 내가 잘하는 곳에서 확실성하에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투자처로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 계신 많은 분들 혹은 수도권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서울 분들은 아니세요. 고향이 지방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또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가 지금 어디에 매물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많은 지금 유튜브나 방송에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내용을 만들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지만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 오비스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광주라든가 호남 지역 그래서 여러 지역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이번 기회에 준비를 했습니다. 차오키 대표님, 네. 오랫동안 저희 오비스트 고객들한테 좋은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저희가 전라도 광주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걸로 약속을 드리고요. 좋은 정보 받으셔서 건강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부자 공인중개사 대표 차오키입니다. 광주광역시 재개발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요. 이전에 광주광역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장은 남구와 광산구의 일부 아파트 그리고 그 외 신규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분양권 가격의 거래 상승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1년 가까이 계속 그 상승세를 유지한 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재개발 신호탄이라고 하면 학동 8구역의 무등산 아이파크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14년 분양 당시 최고 분양가였던 약 820만 원에 분양이 되었고 당첨 직후 최고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거래되었던 곳입니다. 입주 2년을 넘은 현재 최초 분양가의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면서 구도심 아파트 가격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인 학동 4구역 재개발은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득했고 이번 주부터 이주 시작이네요. 이곳 또한 지난해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무등산 아이파크로 인한 재개발의 학습 효과 그리고 기존 아파트의 상승 분양권의 거래 상승이 재개발 재건축 가격 상승도 이끌었다고 봐도 되고요. 지난 9.13 대책으로 발표된 세제 규제 정책, 금융 규제 정책에서 광주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정 대상 구역에서 제외된 까닭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뜨거웠고 올해 아파트 거래 침체로 인해서 다소 조용한 면이 있기는 하나 5월 달부터 분양 소식이 들리면서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가 될 계획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광주 외 지역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서 재개발,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쪽이 북구, 오른쪽이 동구, 아래쪽이 남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이 서구이고요. 왼편이 광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이 중구, 왼쪽이 서구가 되는데 강산구는 나중에 편입된 곳이라 이렇게 5개 구로 구획이 된 것 같고요.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146만 명, 2014년도에 최고 정점을 찍은 후 그 이후로 약간씩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각 구별로 인구 분포들을 보면 강산구와 북구가 면적이 넓지요. 강산구가 약 40만 명, 그리고 북구가 조금 더 많은 약 44만 명, 동구는 그 4분의 1 수준인 약 9만 5천 명이 분포가 되어 있고, 서구가 약 30만 명, 그리고 남구가 약 20만 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이 나주 혁신도시죠. 나주는 나주 혁신도시의 영향으로 인구가 11만을 약간 넘어선 단계입니다. 강주 구획도가 떠올라야지 강주에 어디 하면 어디쯤이겠구나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주 지도를 한번 짚어봤고요. 보시는 것은 광주광역시 구별 재개발 재건축 현황표입니다. 재개발부터 보시겠습니다. 인구가 9만 5천으로 가장 적었던 동구가 재개발은 15구역으로 가장 활발합니다. 이미 착공이 시작된 곳만 해도 6군데네요. 그리고 계림 8구역은 학동 8구역에 이어서 일반 분양이 성공리에 끝났고 내년 입주를 앞둔 현재 프리미엄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착공에 들어간 마륵 츠평 말고 양동 3구역과 광천동이 있는데요. 양동 3구역은 지난해 사업 시에 인가가 났고, 광천동 같은 경우는 이 면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재개발 구역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넓은 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광주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힐 만한 면적이 아닐까 싶네요. 착공에 들어간 월산 1구역 말고는 서동 1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작년에 났고요. 동구 다음으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 북구입니다. 10군데네요. 착공에 들어간 세 구역 말고 중흥 3구역과 우상구역은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올해 말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분양권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모아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산구는 신가동을 말고는 동서작, 운남, 송정 모두 추진이 구성 단계네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추진이 구성이다 라고 하면 재개발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스타트 되지는 않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신가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 아파트 급상승세를 보였던 수안지구가 인접해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수안지구와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안지구 신규 아파트를 겨냥하는 분들에게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해 사업 시에 인가가 났고 올 여름이나 하반기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건축 현황인데요. 광주광역시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는 곳부터 준공까지 총 16군데입니다. 여기 표는 안전진단이 끝나고 구역 지정이 된 곳부터 준공까지만 한번 모아봤어요. 재개발보다는 많이 간소하지요. 서구 같은 경우는 준공에 들어간 두 곳 말고 화정동 염주 주공, 재건축의 최고 강자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지금 이주가 거의 완료된 시점인데 올해 일반 분양 때 강주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할 만큼 관심이 집중된 곳입니다. 봉송동 인근인 남구 주월 장미 사업 시에 인가가 올 초에 났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단지 중에 관심을 모으는 것이 북구 우남 산단지인데요. 올해 3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득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면적인데다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곳이고, 강산구 송정은 이미 착공이 시작됐네요.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을 숫자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강주 주택 재개발은 총 34군데, 재건축은 16군데, 토탈 50군데가 추진되고 있고, 동구가 가장 많은 15군데, 남구 12군데, 그 다음에 북구, 서구, 광산구 순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왼쪽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각 사업 단계별로 한번 표를 집계해 봤는데요. 현재 추진 준비 중인 곳이 11군데, 추진위가 이미 구성된 곳이 9군데,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한 곳이 8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각 사업 단계별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광주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 진행 단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나는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고 나올 것인가, 또는 개인적인 투자 성향으로 보자면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 굉장히 오래 보유하는 성격이야 라고 하면 아래쪽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시겠고요. 그리고 나는 불확실한 게 싫어, 사업이 확실시 될 때 그때 투자에 들어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사업 시행 인가 단계부터 아마 투자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재개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사업 단계가 어느 정도에 와 있고 내가 입주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그러면 중간에 매도하고 나올 것인가 라는 기준을 잡는데 이 사업 단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세법상으로도 의미가 다른데요. 세법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요 아래 시점에서는 건축물이 신축되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할 때 과세 표준이 달라지는 구간이 이 구간이겠고요. 이 관리처분 인가를 기점으로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표시된 정비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총괄도인데요.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예정 구역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2018년 1월 29일을 기점으로 정비 사업이 세 가지로 간소화됐어요.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존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주택 재개발로 편입되면서 현재는 정비 사업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북쪽 색깔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뭔가 새로운 곳에 새로운 것을 건축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한다는 느낌이 나지요.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한다. 아, 이쪽이 노후화가 됐구나. 이쪽이 구도심인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는 최근 5년 이내에 택지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요. 용산지구와 첨단 3지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도시 개발, 택지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수안지구, 첨단지구, 용산지구, 그리고 효천지구, 첨단 3지구를 마지막으로 슬럼화된 도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자라는 그 의미이겠는데, 그 계획에 맞게 구도심에도 새로운 건물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신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됨으로써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2, 3년 이래로 급상승한 건 맞습니다. 보시는 표는 광주광역시 재개발 추진되는 곳 중에 추진이 구성 단계인 곳을 빼고 구역 지정이 되고 관리처분 인가 후 아직 일반 분양 전인 곳만 모아봤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가 들어가는 시기가 이 시점이기 때문이고요. 각 사업 진행에 대한 사업의 성격이나 의미는 다음 브리핑 때 한번 진행해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학동 4구역, 지원 1구역, 계림 2구역, 우산, 중흥, 임동, 유동 재개발이 일반 분양을 앞둔 곳인데요. 이곳과 함께 올 상반기에도 조용하다가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첨단지구의 오피스텔 2군데, 그리고 중흥 3구역이 다음 달을 예약하고 있고 화정동의 주상복합이 그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그 분양을 앞둔 이 구역들에 대한 세세한 브리핑은 다음 브리핑 때 짚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일반 분양을 앞둔 곳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약간 가격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반 분양을 노리면 청약통장을 통해서 당첨이 될 수 있고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부동산 거래 가격보다 적게는 6분의 1, 3분의 1 가격에서 실수요를 예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역들이 사업적으로 입주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분양권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곳 또한 당연하고, 그리고 이 구역의 재개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이 얼마에 되고 프리미엄이 얼마에 형성돼서 거래되느냐가 기존 조합원 물건에 대한 가격 상승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심 또한 대단합니다.
광주광역시 적정 아파트 공급량은 약 12,000에서 13,000세대가 되겠는데요. 지난해는 그 절반 수준이 6,000세대에서 그쳤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는 조용하다가 5월을 기점으로 첨단지구에 오피스텔 2군데, 그리고 중흥지역이 다음 달을 기약하고 있고 화종동에 주상복합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브리핑 때는 분양을 앞둔 곳을 중점적으로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광주광역시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다음번에는 일반 분양을 앞둔 곳부터 세세하게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전문가 차옥희였습니다.